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의 분류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원의 품종, 그리고 정원의 의미, 이렇게 정원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에는 식물 스페시먼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식물 분류를 하는데 이용을 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쓰인 게 지금 학명인데요. 이렇게 씀으로써 여기에 지금 속명, 여기에 종명, 그리고 이제 명명자죠. 이럴 때 이제 이 속명은 지금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고요. 종명은 모두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런 경우는 학명은 이태릭체로 기울림체로 써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언더바를 이렇게 써주는 그런 방식도 썼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방식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자기가 있을 때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자, 2025년에는요, 이제 벌써 2026년이네요. 정원은 먹는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도시의 홍수를 막아낼 수 있는 물을 품는 스폰지 시티스, 이런 역할이 굉장히 정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어떤 가치관과 재미를 반영하는 정원 문화가 인기를 얻었죠. 자, 그러면요. 매년 4천 개의 품종들이 영국 왕립원예협회에 등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품종들은 미국, 영국 왕립협회 RHS의 플란트 파인더라는 곳에 등재가 되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식물 8만 품종이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종에서 유래돼 가지고 정말 많은 품종들이 만들어진답니다. 화훼에서는요, 화훼 식물은 사실 하나의 품종에서 유래되기보다는 여러 품종, 여러 종들이 섞이는 그런 지경까지 와야 있습니다. 그런 지경이라보다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야생종은요, 이것을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인간들이 육종을 해가지고요, 스럽게 개량을 한, 그리고 대량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품종이라고 합니다. 해서 품종은요, 여기 말라스 도메스티카 이런 식으로 해서 종 이름이 학명이 이렇게 쓰이고요. 여기 속명, 여기 종명이죠. 그리고 이렇게 웹다운표로 해서 품종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영국 왕립원예협회는요. 식물 표본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식물 표본관에는 9만 점 이상의 표본을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품종 역시 품종명이 등록이 되어서 보관이 되고 있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대신에 모두 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9개 식물 그룹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연구는요, 식물 식별부터 생태계 서비스 연구까지 다양한
과학적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년 역사라니 놀랍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요, 유전자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DNA 바코드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DNA 바코드는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힘든 품종이나 원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체계이고요. 그리고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적 정보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대단히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식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즘 기후변화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죠. 그런 기후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도시에 있는 홍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역시 문화적으로는 휴식의 공간, 그리고 교육적, 그리고 심미적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 자원 서비스는요, 서식지를 제공하고 영양을 순환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식물은 도시의 녹색 에어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더운 여름에 열 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이 나무가 있는 곳만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늘 효과가 있고 증발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게 보이는 것이죠. 아울러서 폭우를 흡수하는 스폰지 역할을 해줍니다.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도시에서는요, 빗물이 갈 곳이 없고 홍수를 야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녹색으로 이루어진 식물이 많이 심겨진 그런 도시에서는 빗물 유출량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서의 식량 창고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즉, 이렇게 식물이 있는 곳에 곤충도 모이고 새들도 모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계가 풍부해지죠. 자, 이런 것들은 도시농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일 경작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경작을 할 때는 다양한 작물을 함께 키우는 그런 교육을 받고 텃밭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텃밭에서 단일 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양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우리가 무작정 심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최적의 장소에 심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그래야 홍수도 방지가 되고 대기질도 개선이 되고 수분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시에 사실 이렇게 이 식물들을
지정을 해 주어서 여기에서 적절히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원에서 시작되는 지속 가능한 이 미래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물론 원의 식물 분류학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식물이 적절하게 심겨질 장소에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